안녕하세요. 전대환입니다. 전대환의 항암일기 혈액암 투병기 24번째 영상입니다. 어제 저는 예정된 항암치료 36회 중에서 34회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2번 남은 거죠. 다음 단계는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인데 이번 토요일에 제 아들과 딸이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오기로 했습니다. 두 아이 중에서 골수가 저하고 맞는 게 있으면 그걸 저한테 이식한다고 그래요. 그 결과는, 검사 결과는 열흘에서 보름 정도 걸린다니까 아직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뭔가를 하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랬는데 100번 1000번 옳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암 진단을 받은 뒤에 제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어떤 암에도 걸리지 않겠다. 내가 앓고 있는 혈액암이 나으면 결코 재발하도록 놓아두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뭘 어떻게 바꿨느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채식주의자가 된 거예요. 한 달쯤 전부터는 육류는 물론이고 생선류나 유제품, 달걀 이런 것들을 일절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제 몸은 눈이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고혈압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피검사를 해보면 거의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옵니다. 채식주의자가 된 뒤에 저는 상당히 효과를 본 셈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제 경우에 한한 것일 테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채식주의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든 뭐든 지나치게 많이만 드시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고루고루 즐겁게 드시면 되죠. 사람이 중병에 걸리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 이런 거겠죠. 흡연, 음주, 음식 습관, 유전인자, 방사선 노출, 환경오염, 각종 약물,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등등. 그러면 이런 것들만 피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흡연이나 음주나 음식 습관, 유전인자 같은 것들이 당연히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기는 하지만 이것들보다 훨씬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지방질이 좋지 않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방질이 몸에 끼치는 해로움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암에 관한 것들 그리고 건강에 관한 것들 이런 책들을 꽤 읽었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거는 다정함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켈리 히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양반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2022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 그 유명한 표준 토끼 모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준 토끼 모델, 이거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뉴질랜드에서 실험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토끼도 고지방 사료를 먹으면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로버트 네렌 박사 팀이 실험한 건데요. 연구팀은 몇 달 동안 토끼들에게 고지방의 식단의 사료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토끼들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박동수, 혈압 이런 걸 측정해 봤더니 예상한 대로 콜레스테롤 수치는 모두 동일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토끼들은 비슷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토끼들이었고요. 그리고 같은 사료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토끼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이 실험의 마지막 단계에서 네렌 박사팀은 토끼들의 미세한 혈관을 관찰해 봤습니다. 네렌 박사가 예상하기로는 모든 토끼의
동맥 안쪽에 비슷한 지방 성분이 쌓여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토끼들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났던 거예요. 한 무리의 토끼들은 다른 토끼들보다 지방 성분이 60%나 적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결과였습니다. 똑같은 고지방 사료를 먹였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생물학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렌 박사와 팀원들은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연구 계획과 과정을 다시 살펴봤죠. 그래도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최근 연구팀에 레베스크라고 하는 여직원이 합류를 했는데요. 지방 성분이 현저하게 적게 나온 토끼들은 모두 이 레베스크가 돌본 토끼들이었습니다. 자, 도대체 레베스크가 토끼를 어떻게 돌봤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알아봤더니 레베스크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토끼를 다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레베스크는 토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 말도 걸었고요. 종종 껴안고 쓰다듬으면서 토끼들을 귀여워해 줬습니다. 레베스크는 실험 대상에게 먹이를 준 것이 아니라 토끼라는 상대에게 사랑을 주었던 겁니다. 네렌 박사는 이 놀라운 발견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연구팀은 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험 조건을 더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팀원들은 레베스크가 돌보는 토끼들의 동맥과 다른 사람이 돌본 일반 토끼들의 동맥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과학 잡지죠. 저널이죠. 사이언스에 등재가 됐습니다. 자, 이 실험의 요지는 이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생활 방식의 토끼에게 말을 걸고 안아주고 애정을 주었더니 아주 나쁜 식단의 부작용이 사라졌다. 그거예요. 토끼가 병에 걸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이렇게 나누게 하는 요인은 식단이나 유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애정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도 토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술, 담배 당연히 해롭죠. 지방과 단백질 섭취가 지나치면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로운 요소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애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을 주면 웬만한 건강의 악조건은 극복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건강에 해가 되는 음식을 마구 먹으면서 운동 안 하고 살아도 사랑만 받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당연히 안 계시겠죠. 애정, 다시 말해서 사랑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고 하더라도 병을 불러오는 쪽의 세력이 더 강하다면 우리 몸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건강을 위한 매우 강력한 무기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게 만능일 수는 없겠죠.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의 치료 과정을 돌이켜보니까 네렌 박사 팀의 연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암 진단받을 시점에 제 병세가 혈액암 4기였잖아요. 이쯤 되면 당분간 골골거리다가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애정 표시로 인해서 저는 이제 죽는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실제로 몸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이게 다 여러분의 지지와 후원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달 30일 월요일이죠. 항암 치료를 마칩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고요. 그 다음 스케줄은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인데
골수이식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거는 제 아들과 딸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2월 중순쯤 돼야 결정될 것 같고요. 저도 그때쯤에 골수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며칠에 한 번씩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저는 1월 31일 화요일에 짐을 싸서 구미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완치를 위해서 한 번 더 서울로 이사해야 할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당분간은 한두 주에 하루 정도만 병원에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